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괴상한 지하철. 심지어 그 외부는 끝없이 펼쳐진 무한의 광야입니다. 게다가 이어진 안내방송은 이 열차는 저승행 열차로서 사천산을 지나 지금은 삼도천을 건너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열차 같았죠. 그리고 그 첫 번째요. 잠시 후 열차 지옥역에 도착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돌입하고 모두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지옥역에 도착했습니다. 곧이어 지옥의 환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문이 열리자 나 왜 이래? 왜 움직여? 지옥의 승객들이 선별되기 시작하죠. 자유봉사했던 사람이에요. 마냥 착해 보였던 할아버지, 쌍둥이 중 동생, 어려 보이던 학생, 그야말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의 선별이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내가 남겨진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고? 가도 돼? 나 같은 사람이? 천국행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죠. 곧 이 열차 천국역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천국에 도착하자 마치 공항 같은 시스템이 여기서부터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들을 맞이하는데 뭘 내려놔? 이승에 두고 온 수많은 미련들이 총집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안 되는데. 안 놓고 가시면 못 가십니다. 나랑 20년을 함께한 강아지예요. 이거 많이 만드시거든요? 내가 돈 없어서 우리 애들 보육원에 보냈어요. 사연 없는 무덤은 없듯이 내가 우리 애들 다시 찾으려고 미친년처럼 일해서 차곡차곡 모은 돈이에요. 모두가 근데 나 우리 애들 이거 전해주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안타까운 사연들을 나 이거 내려놓을 테니까 제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을 우리 애들한테 좀 전해주세요. 가슴에 묻고 저승까지 들고 오게 되죠. 하지만 주인공 해숙은 난 뭐가 있나? 마치 이승에 미련 따윈 없다는 듯 지나가시면 됩니다. 완벽한 빈손입니다. 곧이어 저승 상담이 시작되는데 안녕하세요. 왠지 그 분위기가 여기 앞에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 동의 서명 받을 건데 옆으로 쭉쭉 넘기시면 양이 좀 많아요. 거진 서명해 주시고 동사무소와 다를 바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답만 잘해 주시면 되세요. 이어서 서명은 다 하셨을까요? 반복된 업무에 지친 공무원스트 직원의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란. 환영합니다. 당신은 지금 천국에 왔습니다. 천국에서 누구랑 같이 살고 싶으신가요? 알파고 뺨치는 기계적 질문이 이어지는데 단 한 번 정한 사람은 바꿀 수 없고요. 그 말투에 비해서 천국에 없어도 같이 살 수 없으세요. 또 물론 상대방이 원치 않으셔도 같이 살 수 없으세요.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이었죠. 이 해숙은 고낙준 씨는 어디 있어요? 먼저 떠났던 남편의 위치부터 확인하는데 남준 씨 천국에 계세요. 다행이다. 그럼 권학준 씨는 그 또한 역시나 이해숙 씨 고르셨네요. 같이 살 수 있으세요. 해숙을 선택해 놓은 상태.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란. 이어서 당신은 지금 천국에 왔습니다. 천국에서 몇 살의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나이 커스텀이 시작되는데 한 번 정한 나이는 마찬가지로 바꿀 수 없으세요. 제가 20살 때랑 25살 때랑 물이 올랐었거든요. 99.999%의 사람들이 20, 30대를 선택하지만 순간 해숙에게 생전 남편이 했던 말이 지금이 우리 마누라 제일 예뻐요. 떠올라 버리고 저 그녀는 80이요. 네, 80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진짜 80이요? 네, 4달러. 진짜 여든 진짜죠? 진짜예요. 4달러. 갈겨버리고 말죠. 이런 경우가 또 오랜만이어가지고 잠시만요. 거의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80대 선택에 직원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이게 뭐예요? 80세 이상 선택한 분들한테만 드린 나레이션 버튼이에요. 이거 누르시면 직접 힘들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대신 말해줄 거예요. 고대 유물을 증정하고
해숙은 버튼을 눌러보는데 해숙은 벌써부터 가슴이 뛰었다. 남편을 만나면 무엇부터 할까? 손을 맞잡고 그립던 얼굴을 실컷 보고 나서 그와 진하게 키스를. 거의 강제 라이어라이어급 아이템이었죠. 빨리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남편이 있는 곳으로 배송되는데 그가 살아생전 그 당신이 예쁘다고 하던 능소화 그걸 심자고 늘상 말했던 집 2개를 포개놓고 아니 둘이 함께 꿈에 그리고 상상했던 그 그대로의 집이었죠. 그렇게 누구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듯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남편과의 재회가 이뤄지는데 어딘가 싸늘하다. 이상합니다. 그녀를 반기는 건 짜잔. 인생 최전성기 30대 남편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80살인 해숙의 모습이 가장 이쁘다던 남편의 반응은 해숙. 60년의 결혼 생활이 무색한 지옥 같은 호흡법과 왜지? 58,000번의 말더듬 그리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이거 그거 왜 그대로 왔어? 당황으로 가득 찬 반문이 이어집니다. 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저. 지무비 픽 지리는 신자 천국보다 아름다운 바로 시작합니다. 몇 년 전 그저 거리를 거닐 뿐인데 재수없는 할망. 사방에서 욕을 먹는 해숙의 정체는 일수꾼이었죠. 내일 봐. 마치 저승사자 취급을 받았지만 죽을라고 이씨. 그 다음 집엔 그녀의 방문 전 진짜 저승사자가 저 할아버지 돌아가셨네. 먼저 다녀가고 난 여기 있어. 힘든 일이 될 거란 걸 알기에 아니 사장님 들어가시려고요? 가야지. 그녀는 홀로 돌아가셨잖아요. 사람은 죽어도 빚은 남는 거야. 방문하죠. 그쪽 아버지가 나한테 일수를 썼거든요. 예? 그래서 빚 받으러 오셨어요? 그렇게 돈을 썼으면 갚는 게 사람의 도리거든요. 돌이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시자마자 달려와서 우리 아버지 저승 노잣돈 내놓으란 것도 돌이던가요? 그쪽 아버지가 나한테 쓴 돈이 총 37만 원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감정이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악착같이 일수를 진행합니다. 그리곤 도리를 수행하려 하지만 당신도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 예상된 결과였죠. 당신 그 돈 가지고 꼭 지옥 가! 내가 당신 지옥 가라고 빌고 또 빌 거야! 매일매일 최소 10번은 듣는 지옥 가! 지옥의 저주.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그녀도 감정 있는 사람이고 천국이라는 거 그녀도 진짜 있는 걸까? 상처받는 사람이고 아 있겠죠. 그녀도 그럼 지옥이라는 것도 있겠네. 너무나 두려운 사람이었죠. 무조건 있어야죠. 평생 나쁜 짓 하고도 벌도 안 받고 살던 놈들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눈 뽑히고 혀 잘리고 해야지 그게 공평한 거지. 하지만 지옥 갈까봐 무서워요? 그녀가 두려운 것은 지옥 갈까봐 무서운 건 아니고 지옥이 아니라 너네 아저씨는 평생 착하게 살았거든. 착하게 살아온 남편을 혹시 죽어서 아저씨 못 만날까봐 그래요?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천국 갈 거예요. 내가? 네. 내가 왜?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모르겠고 나한테는 착해요. 지옥 가겠네. 항상 악착 같은 그녀도 누군가에겐 네 빚 대신 딸년 데려가는 거야. 그거 허락한다는 각서야. 얼른 지장 찍어. 구세주의자 천사였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 가게에 멈추자 여기 주인분이. 영희는 패시브 마냥 네, 어서 오세요. 야, 우리가 만만해 보이지? 일수를 조지려는데 왜요? 아니야?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민소아예요. 손님으로서의 방문이었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편의 옆에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꽃 뒷꼭지가 꼭 당신을 닮았어. 그럼 난 얼굴보다 뒤통수가 더 예쁘단 얘기예요? 아니, 그 얼굴은 계속 보게 되니까 이쁜 구석을 금방 알게 되지만은 뒤통수는 다르거든. 여든이 넘었지만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어야 둘의 사랑은
그 뒤통수도 보게 된다고. 변함없으면서도 내 뒤통수는 어떤가? 너무나도 서글펐죠. 예뻐. 서글퍼서. 그게 뭐야? 남편의 사고 이후 나 때문에 20살 때부터 그냥 보낸 무려 당신 60년 세월이 60년간 바보야. 군말 없이 자신을 보살펴준 아내. 그래서 서글프고 너무나 미안하고 예뻐요. 고마웠습니다. 결말을 다 안다. 다 늙어버진 할머니한테 예쁜 애만. 그리고 20에도 예뻤고 40에도 예뻤지만은 문제의 그 말이 당신 지금이 제일 예뻐요. 시전된 것이었죠. 그렇게 계절은 빠르게 바뀌고 평소와 같던 어느 날 저 왜 이런데? 나 오늘 힘들었어요. 그만해요. 참. 왜요? 아니 지금까지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또 이렇게 장난을 친다. 아 몰라요. 일어나든가 말든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사실 해숙도 갔어. 알고 있었죠. 길었다. 참 길었어. 그렇게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던 해숙도 마치 약속했다는 듯 머지않아 그를 따라간다. 그렇게 저승열차가 도착하고 인트로에 지리는 우여곡절들 끝에 손석구가 된 남편과 재회하게 된 것이었죠. 여보. 네? 그런데 이 참담한 상황에서도 여보, 이 남자 나 당신 보여줄 거 있다. 웃음이 한가득입니다. 바로 해숙에게 보여주기만을 고대했던 숨이 턱까지 차게 한번 뛰어보고 싶어. 그 오랜 감옥에서 해방된 자신의 모습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것이었죠. 그렇게 출발합니다. 감동적인 재회가 우리 꼭 이러고 있으니까 엄청 잘 어울리는 엄마와 아들. 잊고 있던 현실이 이런 씨. 그 감동을 조져버립니다. 집에 나가. 나 피곤해. 그날 밤 당신이 25살이든 80살이든 나한테 그냥 똑같은 이해숙이야. 괜찮아. 내가 안 괜찮다고. 이거는 어떻게 꺼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어디 있어? 계속 펴놔야 되나? 잘만 꺼지겠지. 나레이션 버튼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차. 어디가? 해숙은 이 눈빛을 본 적이 있다. 처음 강화도에 놀러 갔다가 배가 끊겨 때마침 또 민박집방이 하나였고 때마침 방은 춥고 서로의 체온이 필요한 때마침 입술은 촉촉하고 부셔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잘 자. 다음날 오리엔테이션? 새 입주민들을 위한 안내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여기야? 죽음은 나이를 불문하고 찾아오는 것이었고 또한 천국에서의 나이는 너 이름이 뭐니? 반갑네요. 본인이 정하는 것이었죠. 저희 시어머니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반가워요. 이어서 오리엔테이션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설명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생전에 살던 세상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로부터 듣는 천국의 모습은 제발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상상과는 못 날라요. 너무나 다른 것이었죠. 아니 천국인데 왜 날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재생도 안 되나? 간단해요. 이곳은 천국은 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꿈의 낙원이 아닌 여러분들은 상을 받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지옥에 안 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기 천국인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이것도 무슨 말이냐? 즉 여기서도 잘못하면 지옥에 가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현실의 연장이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폭행 안 돼요. 그리고 욕도 안 돼요. 야 이 자식아, 나쁜 기집애. 아주 구체적인 예시와 여기까지는 그냥 뭐 애교로 봐줘요. 근데 야 이 야. 정확한 수위까지 제시하며 이곳에서도 현생과 똑같이 질서와 도덕을 유지해야 함을 정 궁금하면 한번 시험해보고 지옥에 무시무시하게 경고해주죠. 그렇게 후덜덜한 설명을 마친 해숙은 생각해보면 해숙은 천국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며 살았었다. 문득 불안해지는데 그때
자신을 매섭게 노려보는 한 여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쩐지 익숙하면서도 낯선 눈빛이다. 분명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 속에서 나한테 원한 맺힌 사람인가? 초조하게 자신의 행적을 리와인드해보는데 쌍문동 낙구 엄마인가? 풍년살집? 누구지? 어느새 가서 물어볼까? 없어요. 그녀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여기 가끔 잘못 오는 사람도 있다 그랬지.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 퇴고의 공포에 불안해하던 해숙의 눈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리는 광경이 목격되죠. 저런 것도 나와? 그야말로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를 결제하면 돼. 배달의 민족 싸대기 58,000대는 갈 길 배달의 천국 시스템이었습니다. 왜 이승에서 좋은 일 하면 그게 다 저승에 쌓인다고 하잖아. 여기서는 통장에 돈처럼 여기에 쌓여. 그러면은 돈 대신에 이거를 쓰면 돼. 내게도 쌓인 돈이 있을까? 그렇게 가슴 졸이는 시험대에 오르는데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야호! 나도 된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이 이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분위기로 처량하게 울고 있는 한 여자. 영애였죠. 그녀는 이승에서 홀로 라면에 담긴 해숙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중이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니? 몰라요. 나 돈 안 주면 한 발짝도 안 움직여. 아이고. 그렇게 아니 겨울에 웬 혼입을. 냉기 가득한 그녀의 공간에 처음으로 불어넣어졌던 그 따뜻한 온기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너 도시락 같은 거 안 갖고 다녀? 괜찮아요. 평생 먹었던 그 어떤 것보다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든든한 온기를 아빠가 그랬어? 실은 알고 보면 왜 안 울었어? 울면 때려요. 그 누구보다 따뜻했던 네 빚 대신 딸년 데려가는 거야. 그거 허락한다는 각서야. 얼른 지장 찍어. 그녀의 온기를 이제부터 나 아줌마랑 살아. 딴 거 몰라도 도시락은 싸줄게. 싫음 말고. 퉁명스러웠지만 유일한 진짜 가족이었던 그녀의 사랑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이었죠. 한편 해숙은 오리엔테이션 1차 박을 대는 젊은이들 속에서 또다시 주눅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쪽으로 오세요. 반갑기 그지없는 흰머리와 주름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홀린 듯 따라 나섰지만 어딘가 괴랄한 모습과 괜찮아요. 저 필요 없어요. 종잡을 수 없는 그들의 행동에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어제 길 옆 골목에서 큰일 보시고 그냥 가신 분 누구예요? 공중도덕은 개나 줘버린 듯한 그리고 요 앞 전봇대에서 소변 보신 분. 몰지각한 행태까지 거기 소변 봤던 자리에 바로 얹어서 소변 보신 분. 모두가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는데 세 분은 오늘 간식 없어요. 사실 그들은 살아생전 평생 한 사람만 보며 살아왔고 심지어 죽어서도 한 사람만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올 때까지 몸에 불만 기다리다가 이승에서 늘 그래왔듯 조건 없이 반겨주는 반려견들인 것이었습니다. 어머 사람이 아니었어. 형 냄새 기억해? 형이야 벤지야. 사실 천국이란 벤지야 이렇게 생겼었구나. 장소가 아닌 고마워 벤지야. 가장 사랑하는 이들과 형 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함께할 수 있는 그 순간인 걸지도 몰랐죠. 그렇게 반려견과 견주들의 감동적인 재회를 목격한 해숙은 곧이어 또다시 나타난 그녀를 보며 그제야 깨닫게 되죠. 바로 자신의 반려묘였던 소냐? 왜 이렇게 못 알아봐? 소냐였던 것이었습니다. 소냐 맞아? 그렇게 근데 너 왜 엄마한테 반말하니? 댕댕이원 사뭇 다른 내 맘이니까. 집사와 냥이의 재회 속에서 네가 좀 그렇긴 했지. 해숙은 그래도 엄마는 소냐한테 많이 고마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그때의 고마움을 뒤늦게나마 고마워 정말. 전하게 되죠. 아이고 이렇게 예쁜 여자애가 됐구나. 응.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안해. 낙준도 불쑥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나 먹여 살린다고. 사실 그는 여자 몸으로 그런 험한 일 하면서도 해숙이 자신을 위해 나 그거 다 아는데 일수일을 하고 있었던 걸 내 모른 척했어.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같이 겁 많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알았어? 그렇게
자격도 없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괴감 속에서 마누라 고생 그만 시키고 그냥 얼른 죽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빌었는데 반평생을 버텨왔던 그에게, 그리고 고생 많았어. 그 시간을 함께 견뎌낸 당신도 나도. 자신들에게 격려를 전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와 우기를 나누는 그 순간이 여기 천국 맞네. 진정한 천국의 모습임을 아닌 줄 알았어. 그래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이어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 아내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낙주는 내가 둘, 셋 하면은 저기 봐봐. 알았지? 그 비장의 선물을 공개하는데, 짜자잔. 그것은 플랜카드, 아니 한지민을 닮은 한 여성이었죠. 혹시 고낙준 씨? 영문 모를 상황은 그런데 낙준 씨예요? 돌연 그 메이크업을 틀며 낙준 씨! 준비한 게 이거였냐? 드라마의 장르를 저 낙준 씨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부부의 세계로 바꿔버립니다. 잠깐만. 뭔 소리야? 네, 이성의 끈이 끈하게 소리나! 과연 이 지리는 전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끄는 소리 하고 있어! 어딘가로 안내를 받는 한 여자. 가시죠. 기억의 방이라 적힌 그곳엔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또 웃고 있었죠. 이곳의 정체는 천국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은 거쳐가는 기억의 방이라고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이자, 해숙님이 이쪽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저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의 일생과 성취할 건 성취했는지, 만족했는지, 아쉬웠는지, 그리고 기뻤던 순간들, 또 아팠던 순간들까지요. 모든 기억들을 되돌아보는, 준비되셨나요? 네. 기억의 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첫 기억이 엄마. 재생되기 시작하고, 혜수가! 죽은 엄마를 찾아 헤매던 어린 시절과, 아이고 혜수. 엄마. 그리고 남자는 한 번 갔다 온 거 흉도 아니야. 이혼한 부자와 반강제 선을 보러 가던 꽃다운 시절, 그리고 저기요. 그와의 저기요. 남편 낙준과의 참. 운명적 만남이 떠오르죠. 저기요라고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요? 나 저기요 아닌데. 그럼 이름 알려주세요. 제대로 부르게. 아주 당돌하고도. 그럼 엽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을라나? 내가 왜 그쪽이랑 엽차를 마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쪽한테 반했거든요. 설레었던 그날의 기억이 저 지금 선 보러 가는 중이라서. 너무나 생생하게 재생됩니다. 선은 가야지. 근데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나랑 내기 하나 할래요? 그쪽은 버스 타고 하고 나는 뛰어서 갈게요. 대신에 내가 먼저 도착하면 나한테 시간 좀 내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내기를 자신있게 제안했던 그였지만, 도착한 곳에 낙주는 없고 40대 이혼 맞선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형식적인 얘긴 집어치우고 나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옥 같던 미래가 그려지던 그때 구세주가 등장하고, 당신 누구냐?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아이고 선 보신다는 분은 좀 늦으시나 보네요. 뭐야 이 미친놈이. 아니 이 아저씨 설마 이 형님이세요? 형님 초면에 실례인 거 알지만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남자라면 절대 포기 못하는, 아니 우연을 인연으로 포기하면 100년은 후회할 것 같은 순간이 한 번은 있지 않습니까? 인연을 저한테는 그게 지금입니다. 필연으로 잡아요.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지금 뭐하는... 내 손 잡고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 줄게요. 속눈썹 치고 한 번만. 다 봤죠? 이어서 설거지했지? 너무나 행복했던 손이 얼음장이라. 그와의 신혼생활과 그날의 비극이 함께 떠오르죠. 장난치는 거죠? 그렇게 80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예뻐요. 어떠셨나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내 삶인데도 몰랐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그죠? 그래서 아프네. 60년간 보살폈던 남편은 예숙 씨, 이곳 천국에서 내 손 잡고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 줄게요. 누구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속눈썹 치고 한 번만. 그녀에게 보은하고 있었습니다. 다 봤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 짜자잔. 그런데 누구인가? 웬 낯선
낯선 여자가 그들을 맞이하고 혹시 고낙준 씨? 예, 그런데요. 낙준 씨! 허그까지 갈겨버리죠. 준비한 게 이거였냐? 심지어 저 낙준 씨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녀의 멘트는 저기 뭔 소리야? 내 이성의 끈이 끊어질 소리다! 낙준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아직 다른 소리 하고 있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죠. 당신도 탔었잖아.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그 지하철. 이곳 천국에서 우체부위를 하고 있는 낙준은 사람들 일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앞에 있는 여자의 얼굴이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홍지민이라면 눈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거야. 시선이 가는 것은 관성과도 같았습니다. 지옥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해숙도 경험했던 그대로 지옥의 성별이 시작되는데 보고만 있을 수 없던 낙준이 그녀를 구해줬던 것이었죠. 이제 알겠지? 이제 오해 풀렸지? 하지만 분위기가 왜 이럴까? 말이 없는 해숙의 심경을 이 인간 여전히 지가 잘못한 걸 모른다. 천국 나레이션 버튼이 대변해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았다. 이제 알았다. 내가 그 오지랖을 좀 떨었다. 그건 잘못 축에도 안 낀다. 낙주는 분명 그랬다. 지 입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거야. 자꾸 눈이 가고 밑줄. 신경 쓰인다. 밑줄. 왜? 나는 늙고 쟤는 젊고 이뻐서 눈이 가고 신경이 쓰였냐? 아니지. 게다가 그거는 아니지. 맞아요. 이 여자 여전히 예쁘세요, 할머니도. 눈치 세계 챔피언이었죠. 여보 이쁘다는 말에 집중해. 이쁘다는 말에 집중을 해. 그리고 이거 자꾸 아까부터 누구 보고 할머니래. 사모님. 심지어 그녀는 엄마고 남편이고 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무엇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하얗게 잊어버렸어요. 백지 상태였죠.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가르쳐주신 이름 오직 낙준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기에 내 이름만 기억을 한다. 여보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이거 지금 나랑 싸우자는 얘긴 거지? 아니야. 내가 무슨 나는 이게 정말로 내가 내 의미를 내가 말하는 거에서 어디에서 싸우겠다는 의미를 읽은 거야?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해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지. 의문형으로 했잖아. 화를 낼 일인가? 끝으로 올렸잖아. 말장난 그만하고 보내라.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숙의 눈앞에 영상이 재생되는 웬 괴상한 스티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 이거 알지? 그것은 바로 이거 포도알이네? 우와 나 이거 실물 처음 봐.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이거 천국에서 나쁜 짓 하면 막 떨어지는 거거든. 가만 있어봐. 이거 여기 쓰면 붙이는 판도 있다는 건데. 저기 있다! 저기 붙이는 판! 저기다 이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이거 다 채우면 막 이게 6개를 채울 시 지옥 간다 그러 지옥에 떨어지는 던데? 공포의 포도알이었죠. 근데 이건 누구 거게? 내 거다. 그것도 벌써 4개. 내가 누구 덕에 지옥 구경을 다 해보겠네. 하긴 다들 남편 잘 둬봤자 기껏해야 스위스, 일본 온천 여행이나 가보겠지. 누가 지옥을 가보겠어, 안 그래? 멍멍하군요. 10개면 10개지 6개는 또 뭐래? 이 녀석 디자이너는 또 6개가 이쁜데? 신종 자살법인가요? 그러네. 딱 2개만 더 받으면 지옥 가니까 좋네 아주. 그날 오후 낙준은 한 명 궁금한 사람이 좀 있어서. 이름 뭔데요? 정체불명 여자의 이름부터 알아보려 하는데 기억이 없어서 이름을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 오는 사람은 기억이 없을 수가 없지. 그치 나도 이제 건너들은 거라. 난 또 직원으로부터 우리 낙준 씨가 혹시 만났나 했네. 의미심장한 말이 들려옵니다. 뭘요? 안 그래도 지금 비상이거든요. 이탈자가 생긴 것 같아요. 이탈자. 이탈자요? 아주 가끔인데 즉 지옥에 가려다 중간에 탈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옥 탈주자였죠. 강제로 천국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이 기억이 막 모든 정황들이 오락가락 막 혼선이 생긴다고 내가 들었기는 했는데 그 여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잡히면 가중 처벌로다가 그냥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 거죠. 잘못하면 소멸되기도 한다 그러던데. 그렇게
또다시 해결을 못 보고 돌아온 낙준에게 남은 것은 다녀왔습니다. 해숙의 지옥 같은 시선이었죠.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맞다. 사모님, 저 이름 생겼어요. 소미. 그녀의 눈치는 낙준 씨가 지어줬어요. 펩시제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이 이름까지 지어줬냐? 또 저 부를 이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요, 목화솜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생겼다고 해서 소미. 앞으로 난 목이라고 불러줘. 아, 그거 너무 예쁜데 이름이? 나무 껍데기처럼 거칠거칠하게 생겼다고. 나무 목이다. 한편 해숙에겐 포괄 스티커 4개 교화 수업 대상자이십니다. 엎친 데 덮친겨 교화 수업 소원장까지 날라오고 낙준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나 교화소 갔다 돌아왔을 때 저 애가 내 눈에 안 보이길 바래. 마지막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교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데 여보 나왔어요. 여전히 사모님. 소미가 집에 있었죠. 보고 싶었어요. 다음날 한경자요. 관계는요? 엄마인데. 갑자기 어머니를 찾기 시작하는데 천국에 계시네요. 다행히.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남편이 아닌 내 편,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죠. 곧이어 먼 길을 달리고 걷고 또 걸은 끝에 어머니의 집에 도착하는데 누구세요? 70년 만에 불러보는 엄마. 가장 그리웠던 단어. 우리 해숙이니? 나이가 무색하게 엄마. 엄마의 앞에선 해숙이가 이렇게. 엄마. 모두 어린아이가 되었죠. 그리고 그녀의 겉모습이 어쨌던 어머니에게 있어 해숙도 우리 애기가 이렇게. 그저 어린아이이자. 근데 엄마 난지 어떻게 알아봤어? 내 딸을 어떻게 몰라봐.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딸 이 나이까지 아주 잘 살다 왔구나. 그런데 근데 왜 혼자 왔어? 분명 어린 시절 죽었던 엄마가 웬? 낙준을 알고 있었죠. 엄마가 고소방을 어떻게 알아? 엄마는 나 어렸을 때 할머니가 엄마 죽었다 그랬지. 자수치에 빠져 죽었다고. 사실 어머니는 엄마 왔었어 내 결혼식에? 그럼 그녀의 결혼식에, 아니 우리 해숙이 졸업식에도 갔었고 그녀의 모든 성장 과정을 지켜봐왔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그리고 그날 밤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야 모든 진실이 갑자기 너희 아빠가 밝혀지기 시작하죠. 어디서 박하분 하얗게 바른 젊은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더라고. 뒤늦게 들어온 두 번째 부인에게 아기가 생겼지만 나한테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녀의 등에서 재우고 참 신기하지. 내 속으로 나온 것도 아닌데 품으니까 젖이 나와. 그녀의 품에서 먹인 잠든 애기 솜털이 너무 좋아서 사실상 그녀의 아기였습니다. 둘이 온천 여행을 간다더라고. 그리고 아빠랑 그 여자가 탔던 기차가 탈선을 했대. 둘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졸지에 아빠 엄마 다 잃은 아이까지 거둔 거고. 그럼 걔는 계속 엄마가 키운 거야? 걔는 어디서 그럼? 그 아이가 바로 나야? 해숙이었던 것이었죠. 어린 네가 무슨 잘못인가 싶더라. 다 인연이 있으니까 나한테 왔겠지. 그러면서도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네가 날 엄마라고 따르는 걸 보면 그게 또 그렇게 싫었어. 너무나 미웠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가 날 따른다는 게 그냥 무서웠어.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 지긋지긋한 집을 못 떠난 이유가 그녀에게 떠오른 생각, 너 때문이란 생각이 드니까 떠나야겠더라. 두려움이었죠. 널 미워하게 될까봐, 널 싫어하게 될까봐.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기에 그렇게 널 두고 나왔어. 해숙을 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기엔 이미 해숙의 존재는 보고 싶더라. 그녀의 마음속에서 너무도 거대해져 있었죠. 것도 다 견뎠는데 너 못 보는 건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널 보러 갔었어. 저 멀리서 몰래 해숙을 몰래 지켜봤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엄만 그때 알았어. 피는 안 섞였어도 이 천륜보다 더 질긴 게, 더 무서운 게 그때 누구보다 진한 인연이구나. 진짜 가족이었죠. 엄마, 너한테 엄마 소리 들을 자격도 없지만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해수가. 엄마. 한편 그 시각 일과 중인 낙준의 직업은 천국의 우체부였죠.
이승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 꿈에 나오게 해주세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당신 거기서 잘 있는 거죠? 너무도 아름답고도 내 강아지 호두야. 보람찬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가 이 직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해숙 때문이었죠. 애 많이 썼다. 우리 해숙. 그리고 그 시각 해숙은 세상에서 제일 그리웠던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네. 죽기 잘했다. 못 써 그런 얘기하면. 엄마의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거지 된장찌개는. 못다한 해우를 나누고 몇 시간 뒤 문 앞에 있는 것은 천년보다 더 질긴 어머니, 아유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인연 고서방입니다. 남편이었죠. 저부터 올리겠습니다. 나 귀한 딸인 거 봤지? 앞으로 잘해라. 이것도 찰림보다 질긴 인연이겠지. 그런데 다음날 소미와 길을 걷던 그때 너무나 낯익은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일수일을 하며 터득했던 자신만의 비기이자 한방에 물. 그 유일한 계승자는 자치게 김치국. 영이었기 때문이었죠.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한 건데. 게다가 그날 밤 악몽을 꾼 소미의 피난처와 이어진 행동은 다시 한번 혼자 자는 거 무서워요. 강한 기시감을 귀신 꿈꿨어요. 영애를 다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떠오르게 합니다. 죄송해요. 교회 가세요? 아무리 밀어내도 같이 나서던가. 진짜요? 네, 저 갈래요. 자신을 너무나 따르는 모습과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알아요. 거긴 나쁜 짓 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진짜 누구 같네. 얼굴만 다른 빨강 영이었습니다. 가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영애와 컨트롤 CV 수준인 그녀를 보며 설마해서 혹시나로 마음이 바뀌고 있던 해숙은 결국 저기 혹시 사람 좀 찾을 수 있어요? 그녀의 생사를 확인해 보는데 살아있는 사람이면 여기서는 아예 조회가 안 될 거예요. 그때 있네요? 믿기 힘든 단어가 들려오고 주소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죽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근데 왜 주소가 여기가 아니에요? 혹시 모든 정황들이 지옥에 계신 소미가 영애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영애라는 거죠? 너 영애 맞아. 보는 순간 내가 정이 가더라고. 처음 보자마자 머리끄덩이를 잡았었다. 그렇게 순식간에 영혼의 깐부가 된 그들의 모습에 낙준의 어는 벙벙해지고 우리 왜 거기서 나와? 이어지는 해숙의 말은 얘 영애야. 영애를 아는 그의 입장에선 영애? 어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어디가 영애야? 여기 천국이잖아. 나이도 마음대로 바꾸고 소녀도 사람으로 바꾼데 이 포장지라고 마음대로 못 바꾸겠어? 나 우리 영애는 충분히 지옥 갈 만한 애야. 그 다음날 오늘도 교회에 방문한 해숙은 나도 참 버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 알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넋두리처럼 꺼내보는데 해숙 성도님은 그래도 엄마 아빠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이번엔 목사가 저요? My turn. 저는 제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보다 훨씬 더 기구한 이야기로 5살 때 잃어버려서 아예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 바통을 이어봤습니다. 목사님이 다 불쌍했네요. 하지만 역시나 끝판왕은 저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장돌뱅이 철지는 거동뿐 아니라 지루했지? 대화조차 불가능한 아이고. 중증 치매 부인을 돌봤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보 많이 배고팠겠다. 젓가락질만이 유일한 의사 표현이던 그녀를 위해 아이고. 벼랑 끝에서 밥 먹을 땐 그것 좀 악착같이 버티고 버텨내던 그의 삶에 박철진 씨 대장암 사기입니다. 운명의 장난질이 시작되고 아무리 지원금을 받아도 이래저래 달에 사모님 밑으로 100 이상은 드실 거예요. 누구 따로 돌봐주실 분이 없으신가요? 추락만을 눈앞에 둔 그는 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아니 단 하나의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 무게에 모두가 숙연해지던 그때 이탈자 장소 확정 체포조 속히 투입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체포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모든 추격대가 집 앞을 에워싸는데 그런데 이탈자가 교회 안에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미의 집이 아닌 근데 안에 인질이
해숙이 있는 교회였죠. 전 그리고 우리 마누라만 천국 왔다는 거 확인되면은 이어진 철진의 워딩에서 다시 지옥 갈 겁니다. 진짜 이탈자가 다시 가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은 죄 하나도 빼지 않고 벌 다 받을 거예요. 다시? 지옥을 가신다고요? 이어서 철진! 당장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라! 추격대의 경고가 들려오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전 아내를 꼭 만나야 해요. 본격적인 인질극을 가까이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시작한다. 철진이 원하는 것은 내 마누라 단 한 가지였지만 천국에 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 특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 알려주는데 뭔데 쓰라고! 이곳 천국에서 이탈자와의 협상은 존재치 않았습니다. 지옥은 저울과 같은 곳입니다. 죄값만큼 벌을 받으면 됩니다. 철진 씨도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 기회를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결국 무력 진입이 시작되려던 그때 해수가 미친 듯이 달려온 낙주는 저 안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 인질의 가족이자 그리고 박철진 씨 앞으로 온 소포도 있습니다. 우편을 전달해야 할 우체부로서 인질극의 현장에 들어서기 시작하죠. 철진 씨. 이어서 소포 왔습니다. 철진은 그 목도리가 부인이 즐겨 뜨던 그 뜨개질이었음을 그놈의 젓가락 그리고 먹는 게 그렇게 좋아. 의미 없어 보였던 그녀의 젓가락질이 남편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었던 그녀의 마지막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괜찮아요, 주진 씨. 괜찮아요. 그렇게 무사히 해숙을 구해내고 괜찮아? 안 다쳤어? 괜찮아요. 해오의 기쁨을 잠시 뒤로 한 채 철진 씨, 이제 갑시다. 지옥에 가야 기회가 있다잖아요. 우체부에 소임을 다해 철진이 그토록 바라던 나중에라도 부인의 위치를 여기 와 있는 아내분 안 만날 거예요? 전달해준다. 그렇게 서글픈 인질극에 막이 내리고 고생했어. 가벼워진 마음으로 귀호하는데 무서웠어요, 사장님. 아니 어째 또 얘기가 됐냐 우리 영애가. 영애야. 해숙의 부름에 영애가 알 수 없는 곳으로 향하던 진짜 영애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전 1, 2화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 마치 한국판 굿플레이스를 연상케 하는 창의적인 사후세계의 모습과 연출 그리고 이것도 살림보다 질긴 인연이겠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맛깔나는 대사들과 그를 완벽 소화하는 배우들의 지린 호연이 어우러져 25년도 상반기 드라마들 중 가장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미의 정치를 둘러싼 미스터리 구조로 자칫하면 반복될 수 있는 이야기에 텐션을 불어넣는 점도 좋았고요. 더불어 5화부터는 주무대가 천국이 아닌 저승이 될 것으로 보여서 더욱 기대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천국보다 아름다운 3, 4화의 내용이고 채널 JTBC에서 매주 토요일 밤 10시 40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비였습니다.